다시 눌러봤어요. 똑같았어요. 방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믿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요. 통장에 찍히는 입금 알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이건 진짜구나.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30년 넘게 불량품 하나 못 넘기던 생산관리 팀장이었어요. 꼼꼼함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김순애 팀장은 절대 실수 안 해 후배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퇴직금도, 남몰래 받은 대출도, 35년 경력도 함께요. 지금 저는 남편 철물점에서 장부를 정리합니다. 얼마 전 옛 부하 직원과 마주쳤어요. 팀장님? 그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63세예요. 작년 초까지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생산관리 팀장으로 일했어요. 마지막 출근일 아침 회사 정문을 나설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뒤돌아보니 35년을 다녔던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했어요. 수고했다는 말이 참 이상했어요. 제게는 수고가 아니라 제 정체성 그 자체였거든요.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껴가며 살았거든요.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15년째 같은 자리에서요. 퇴직 소식을 듣고 남편이 말했죠. 여보, 이제 좀 쉬어. 평생 고생했잖아.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어요. 이제 쓸모없다는 뜻처럼요. 집에 돌아온 뒤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철물점에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침 9시. 늘 회사 사무실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갈 곳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35년 동안 매일 함께 일하던 동료들, 부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더 이상했어요. 늘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니 입맛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 힘들어졌어요.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동네를 걸어 다녀도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이름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늘 김순애 팀장이라고 불렸어요. 후배들은 팀장님이라고 했고 동료들은 순애 팀장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남편이 여보라고만 부르고 자식도 없는 저희 부부는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 철물점에 들렀어요.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요. 남편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쪽 작업대에서 장부를 펼쳐봤어요. 여보, 이 장부 좀 내가 정리해 줄까? 35년 동안 생산 관리하면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몰라도 돼. 이제 쉬어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몰라도 된다고요? 저는 35년 동안 수천 명의 인력을 관리하고 수백억 원의 자재를 다뤘는데요. 그날 오후 철물점 단골 손님이 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물건을 사면서 남편한테 물었죠. 사장님, 사모님은 편하시겠네요? 집에서 쉬시면서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편하다고요? 저는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만 보내는 게
편한 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5년 동안 생산 라인을 지키던 김순애 팀장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는 63세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저녁 먹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2호점 낼까봐 경기도 쪽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새 도전을 시작하는데 저는 뭐죠? 내가 도와줄까? 2호점 재고 관리나 장부 정리 같은 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직원 한 명 뽑을 거야. 당신은 힘들어.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 또 그 말이었어요. 편히 지내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편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였는데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뭐지? 팀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그냥 남편 뒤에 숨은 사람일 뿐인가? 35년 동안 부하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일해야 해. 불량품 하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어 가르쳤는데 정작 제 인생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벌써 철물점에 나가고 없었어요. 커피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켜서 뉴스를 봤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3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늙어가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챕터 2 달콤한 미끼 발견. 퇴직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어요. 철물점 열쇠를 챙겨주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니 또 하루가 시작되더라고요. 할 일이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나니 아직 오전 10시였어요.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어요.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경제 뉴스, 사회 뉴스, 부동산 뉴스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다가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을 넘기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생산관리 경력자 우대, 하루 10분으로 가능. 품질 검수 미션. 처음엔 웃음이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이 어디 있겠어요? 10분 하고 몇십만 원을 번다니 사기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광고가 눈에 밟혔어요. 다른 기사를 읽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시 그 광고를 눌러봤어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나왔어요. 요즘 사기 사이트들은 대충 만든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회사 이름도 그럴듯했고 주소도 서울 강남 쪽으로 제대로 적혀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사진까지 올려놔서 신뢰가 갔어요. 무엇보다 생산관리 전문가 우대라는 문구가 자꾸 마음을 붙잡았어요. 생산관리 경력자 우대, 품질검수 전문가 환영, 35년 경력의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써 있었어요. 35년 동안 팀장으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 경력을 인정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 마트에서도 병원에서도 은행에서도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달랐어요. 팀장님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어요. 제 경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알아봐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사이트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업무 내용은 제품 품질 검수, 생산 데이터 정리, 공정 효율 분석 같은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35년 동안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불량률을 체크하고 공정 개선을 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말할 게 뻔했어요. 그런 건 사기니까 하지 마라고요. 그런데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 정보도 다 나와 있고 후기도 많았어요. 실제로 일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한 분은 전직 품질관리 팀장이라고 하면서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썼어요. 또 다른 분은 생산관리 부장 출신인데 용돈 벌기 좋다고 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하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용돈을 벌고 싶었어요. 남편은 2호점 준비하면서 바쁜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였어요. 남편은 오후 7시에나 퇴근해요. 그때까지 시간이 많았어요. 만약 정말 사기라면 회원 가입만 하고 말면 되잖아요. 돈을 요구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한번 살펴만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손가락이 회원 가입 버튼을 눌렀어요. 신분증 사진을 올리라고 했어요. 핸드폰으로 제 신분증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경력 증명서를 요구했어요. 다행히 퇴직할 때 받아둔 경력 증명서가 서랍에 있었어요. 그것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몇 분 뒤에 승인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생산관리 전문가 회원으로 등록됐다고요.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첫 미션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제 경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사이트 안에는 미션 목록이 올라와 있었어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양했어요. 보수도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다 달랐어요. 저는 제일 쉬운 미션을 골랐어요. 제품 품질 데이터를 검토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였어요. 10분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션을 시작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몇만 원 정도요. 작업을 완료하면 보증금과 보수를 함께 돌려준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보증금을 내야 하지? 하지만 설명을 읽어보니 이해가 됐어요. 무책임하게 미션만 받고 안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라고요. 몇만 원이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는 통장에 퇴직금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보증금을 송금했어요.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몇만 원 때문에 포기하긴 아까웠어요. 송금을 완료하고 미션 내용을 확인했어요. 간단한 품질 데이터였어요. 불량률 수치를 체크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35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었어요. 30분 정도 걸려서 검토를 끝내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출하고 30분도 안 돼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입금 알림이었어요. 보증금과 보수를 합쳐서 돌려준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분이라고. 이 정도 돈을 벌다니요. 퇴직 후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번 거였어요. 그 알림음이 그렇게 짜릿할 줄 몰랐어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봤어요. 입금된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 경력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오랜만에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말할 뻔했어요. 여보, 나 오늘 돈 벌었어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요. 좀 더 해보고 확실하게 되면 그때 자랑하려고요. 남편을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나도 이제 벌 수 있어. 당신 철물점 2호점 내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이제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기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였어요. 새로운 미션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제 돈을 받은 게 꿈만 같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통장을 다시 열어봤어요. 입금 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니 새 미션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번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생산 공정 분석, 품질 관리 시스템 검토, 효율성 데이터 정리 같은 거였어요. 보수도 더 높았어요. 전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중간 정도 되는 미션을 골랐어요.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제가 35년 동안 해온 일이었어요. 보증금은 조금 더 높았지만 어제 성공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송금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1시간쯤 걸렸어요. 데이터를 꼼꼼히 읽고 문제점을 체크하고 개선 의견을 적어서 제출했어요. 회사에서 늘 하던 일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제 전문성을 발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문자가 왔어요. 입금됐다고요. 보증금과 보수를 합친 금액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시간 일하고 이 정도를 벌다니요. 남편은 하루 종일 철물점에서 일해도 이것보다 적게 버는데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커피를 한 잔 타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새 미션을 확인하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미션을 고르는 재미도 있었어요. 어떤 걸 할까? 오늘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록을 살펴봤어요. 제 경력에 맞는 걸 고르고 보증금을 송금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제출 버튼을 누를 때 그 설렘이라니요. 입금 알림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핸드폰이 울리면 바로 확인했어요. 입금됐다는 문자를 보면 혼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나이에 제 손으로 돈을 버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법 큰 금액을 벌었어요. 하루에 한두 개씩 미션을 했는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이었으니까요. 품질 분석, 공정 검토, 데이터 정리 이런 것들이요. 35년 경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 같았어요.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신기했어요. 퇴직금에서 조금씩 더해지는 숫자들이요. 제 힘으로 번 돈이었어요. 남편한테 이제 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참았어요. 조금 더 벌고 나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설렜어요. 이제 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은 어떤 미션을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저도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점심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미션 중간에 먹는 밥이 맛있었어요.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마무리하는 그 느낌이요. 2주차에는 하루에 3개씩 미션을 했어요. 아침에 하나, 점심 먹고 하나, 오후에 하나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 주에는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주 만에 이 정도 금액이요.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퇴직금에 제가 번 돈이 더해진 숫자가 좋아 보였어요. 제 노력의 결과였으니까요. 남편한테 이제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미션을 제출했는데 입금이 늦어진 거예요. 보통은 1시간 안에 왔는데 그날은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왔어요.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작업에 문제가 있었나 싶었어요. 사이트에 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1시간쯤 뒤에 답장이 왔어요. 담당자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시스템 점검 중이라 입금이 조금 늦어진다고요. 곧 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그날 저녁쯤 입금이 됐어요.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 김 실장이란 사람이 개인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어요. 제 작업 품질이 아주 좋다고요. 다른 회원들보다 꼼꼼하고 정확하다고 칭찬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회사에서 임원한테 칭찬받던 때가 떠올랐어요. 김 실장은 앞으로 더 좋은 미션을 우선 배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VIP 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VIP 회원은 보수가 더 높은 미션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한 건에 꽤 큰 금액도 있다고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63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하려다가 또 참았어요. VIP 회원이 되고 나서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한 달에 훨씬 많은 돈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이 얼마나 놀랄까요?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제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 제 미래가 밝다는 희망이요. 이 일만 잘하면 노후 걱정도 없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 일 내가 생각보다 잘할지도 몰라. 아니, 제가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VIP 회원이 되면 제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챕터 4 운명의 제안. VIP 회원 메시지를 받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카카오톡에 새로운 초대 알림이 와 있었어요. 생산관리 전문가 전용방이라는 이름의 단체방이었어요. 김 실장이 초대한 거였어요. 메시지도 함께 왔더라고요. 김순애 팀장님의 노력을 인정해서 특별히 초대합니다 라고요. 설렜어요. 전용방이라니 뭔가 특별한 것 같았어요. 회사 다닐 때 임원 전용 회의실 같은 느낌이랄까요? 들어가 보니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00명쯤 됐어요. 다들 팀장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었어요.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목표 금액 달성했습니다. 라는 글이 보였어요. 다른 분은 손주 대학 등록금 마련했어요. 라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남편 몰래 시작했는데 이제 집안에 보탬이 됩니다. 라고 썼어요. 모두 저처럼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출신이었어요. 닉네임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영자 팀장, 박정숙 팀장, 최민수 부장 같은 이름들이 보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같은 업계에서 일할 때 들었던 이름과 비슷했어요. 물론 흔한 이름이긴 했지만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아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 안에서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누군가는 오늘 큰 금액의 미션을 완료했다고 자랑했어요. 다른 분은 한 달 만에 많은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는 금액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2주 만에 꽤 벌었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 실장이 방에 공지를 올렸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회원들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VIP 미션에 대해 설명했어요. VIP 미션은 일반 미션과 다릅니다. 금액이 크고 보수도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회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VIP 미션이라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자격이 될까요? 그런데 김 실장이 저를 특별히 초대했다는 건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회원들의 메시지를 더 읽어봤어요. 한 분은 VIP 미션으로 한 달에 훨씬 많이 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웠다고요. 다른 분은 이제 남편 월급보다 자기가 더 많이 번다며 뿌듯해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들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고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읽으면서 부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한테 2호점 내는 거 제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월세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을 텐데요. 조카들한테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을 텐데요. 점심때쯤 되자 김 실장이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순애 팀장님 작업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시더라고요. 다른 회원들보다 오류율이 낮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VIP 미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예요. 김 실장이 설명했어요. VIP 미션은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한 번에 투자하시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일반 미션처럼 매번 작업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배당이 들어옵니다.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확히 어떤 건지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요. 김 실장은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철물점 재고관리 컨설팅 프로젝트입니다. 팀장님 같은 생산관리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인데요. 초기 투자금으로 참여하시면 매달 수익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철물점이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우리 남편도 철물점을 하는데요. 혹시 이게 제 남편 철물점에도 도움이 될까요? 김 실장이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좋죠. 실제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의 노하우까지 더해지면 시스템이 더 완벽해집니다. 남편분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돈을 벌고 남편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니요. 투자 금액을 물었더니 잠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메시지가 왔어요. 김순애 팀장님은 작업 품질이 우수하시니까 최고 등급인 프리미엄 VIP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말했어요. 5억 원이라고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5억 원이요? 그건 제 퇴직금보다 많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김 실장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가요? 김 실장이 길게 설명했어요. 프리미엄 VIP는 대형 유통체인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입니다.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니까 초기 자금이 필요한 거죠. 대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구체적 금액을 말했어요.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대단한 거였어요.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참 적을 거예요. 근데 이건 훨씬 많다고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5억 원은 제 퇴직금보다 많았어요. 35년 동안 모은 돈보다 많았어요. 그걸 한 번에 보내다니 상상이 안 됐어요. 김 실장한테 물었어요. 제 퇴직금이 3억 정도인데요. 5억은 어렵습니다. 김 실장이 답했어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몇 달 안에 회수되고도 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출이요? 저는 평생 빚을 안 지고 살았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김 실장이 답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이번 달까지만 유효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신규 투자자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합니다. 단체방을 다시 봤어요. 다른 회원들이 계속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익이 들어왔어요.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다가 후회했어요. 한 분은 처음에 금액이 크다고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할 걸 후회합니다. 라고 썼어요.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소파에 앉으면서 허리를 주무르더라고요. 오늘 2호점 계약금 넣었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해. 남편이 말했어요. 기쁜 얼굴이었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힘들어? 제가 물었어요. 좀 그래. 1호점도 관리하면서 2호점 준비하려니까
직원도 새로 뽑아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매달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5억 원을 투자해도 될까요? 정말 안전한 걸까요?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한 번도 늦지 않고 돈을 받았어요. 김 실장도 친절했고 다른 회원들도 다 성공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철물점 재고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편 2호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대출 상품을 검색했어요. 퇴직자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평생 빚을 안 지고 살았는데 하지만 이건 투자잖아요. 몇 달 안에 갚을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런 거 사기야. 하지 마 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럼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요. 대출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서류를 올리고 심사를 기다렸어요. 오후쯤 승인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1억 8천만 원이요. 퇴직금 3억 2천과 합치면 5억이었어요. 딱 맞았어요. 김 실장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날 오후였어요. 남편은 철물점에 있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김 실장한테서 계좌번호가 왔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퇴직금 3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대출금 1억 8천만 원도 들어와 있었어요. 총 5억 원이요. 송금 화면으로 갔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금액란에 5억 원을 쳤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눌러야 할까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제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요.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떴어요. 5억 원이 사라졌어요. 통장 잔액이 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보낸 거였어요. 제 평생의 돈으려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잘한 걸까요? 김 실장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훌륭한 결정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날 오후였어요. 남편은 철물점에 있었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김 실장한테서 계좌번호가 왔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퇴직금 3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대출금 1억 8천만 원도 들어와 있었어요. 총 5억 원이요. 송금 화면으로 갔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금액란에 5억 원을 쳤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송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눌러야 할까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요. 이제 아니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요.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요.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떴어요. 5억 원이 사라졌어요. 통장 잔액이 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보낸 거였어요. 제 평생의 돈으려 손이 계속 떨렸어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잘한 걸까요? 김 실장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송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24시간 안에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그러면 매달 자동 입금될 겁니다. 안심이 됐어요. 잘한 거였어요.
내일부터 제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남편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저녁에 깜짝 놀래켜 줄 거예요. 여보, 나 이제 매달 큰 돈 벌어 철물점 2호점 내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저녁 메뉴를 뭘로 할까 고민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구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트에 가서 비싼 고기를 샀어요. 상추도 사고 쌈장도 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김 실장한테 추가 메시지가 올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왔어요. 괜찮았어요. 24시간 안에 등록된다고 했으니까요. 내일이면 확인 메시지가 올 거예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저녁 때쯤 됐어요.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남편이 놀랐어요. 무슨 날이야?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특별한 날이야. 남편은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씻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요. 5억 원을 보냈다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일 확인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완전히 확실하니까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왔어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김 실장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단체방도 조용했어요. 이상했어요. 낮에는 그렇게 메시지가 많았는데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단체방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글자가 떴어요. 삭제된 대화방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삭제된 방이요? 무슨 소리예요? 다시 눌러봤어요. 똑같았어요. 방이 사라진 거예요. 김 실장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대화방이 왜 없어졌나요? 답장이 안 왔어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번호가 없다고 나왔어요.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어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떴어요.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행 앱을 열었어요. 혹시 몰라서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영원히 그대로 있었어요. 거래 내역을 봤어요. 어제 5억 원 송금 내역이 보였어요.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김 실장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단체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모두 차단됐다고 나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건 사기예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5억 원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꿈이겠죠. 악몽이겠죠.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계속 확인했어요. 사이트, 카톡, 전화, 문자를 반복했어요. 모두 똑같았어요. 사라졌어요. 모든 게 사라졌어요. 새벽 4시가 됐어요.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제가 뭘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나온 거였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서 남편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남편이 봤어요. 여보. 겨우 말했어요. 우리 돈 다 없어졌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돈이 없어졌어? 퇴직금, 전부, 그리고 대출도 받았어. 5억 원, 다 없어졌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멍하니 저를 봤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퇴직 후에 외로웠던 것, 광고를 본 것, 미션을 한 것, 돈을 벌었던 것, VIP 회원이 된 것, 5억 원을 보낸 것, 모든 게 사라진 것을요. 말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정말 5억 전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퇴직금 3억 2천. 그리고 대출 1억 8천.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집안은 정적에 잠겼어요. 남편은 철물점에 연락해서 오늘 못 간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 울었어요. 밥상을 차렸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남편이 일어났어요. 경찰서 가야 해. 신고해야 해. 저는 따라갔어요. 경찰서에서 사기 피해 접수를 했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계좌번호는 아시나요? 알아요. 적어뒀어요. 추적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돌아올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는 조직적이라 범인을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이미 돈은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했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당신을 도와주고 싶었다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그런 말이 변명이 될까요?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밥을 먹어도 침대에 누워도 침묵만 흘렀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다시 철물점에 나갔어요. 1호점과 2호점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어요. 이제 5억 원이 없으니까요. 2호점 계약금은 이미 넣었어요.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거였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뭘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35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남몰래 받은 대출까지 단 하루 만에 날린 거예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김 실장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팀장님은 꼼꼼하셔서 VIP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제 외로움을, 제 자존심을, 제 욕심을 이용한 거였어요. 며칠 뒤 대출 이자 납부일이 왔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이 철물점 매출에서 이자를 내야 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통화하자고요. 저는 받지 못했어요. 언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조카들한테는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알게 되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울었어요. 5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려고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팀장님? 돌아보니 제 옛 부하 직원이었어요. 30대 여자였어요. 제가 팀장일 때 막내로 들어온 직원이었죠. 아, 안녕. 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팀장님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하냐고요? 5억 원 날리고 집에서 울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좋으시겠어요. 35년 일하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또 그 말이었어요. 편하다고요.
좋다고요. 팀장님 덕분에 저 많이 배웠어요. 요즘도 일할 때 팀장님 생각 많이 나요. 불량품 하나도 못 넘기시던 거 기억나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불량품 하나도 못 넘기던 김순애 팀장은 5억 원짜리 사기를 못 걸러냈어요. 응, 고마워. 그래, 잘 지내. 얼른 인사하고 마트를 나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35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었어요? 결국 사기꾼한테 속은 바보였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선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눈빛도 생기가 없었어요. 63세 할머니가 아니라 80세 노인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늙어 보였나 싶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1호점도 관리하고 2호점 오픈 준비도 해야 했거든요.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차렸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TV를 켜도 재미없었어요. 핸드폰을 봐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안 했어요. 저녁에 밥을 먹어도 침묵만 흘렀어요. 남편이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남편이 안 먹었어요.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디 아파?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돈 아까워.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제가 외로움을 못 이겨서 한 짓이었어요.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건 저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요.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남편 혼자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63세 할머니를 누가 써줄까요? 아무 쓸모없는 저를요.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저녁 먹으면서 말했어요. 2호점 다음 주에 오픈해. 그래. 준비 다 된 거야? 제가 물었어요. 응, 그런데 직원을 못 구했어. 1호점이랑 2호점을 동시에 관리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남편이 말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도와줄 수 있어? 귀를 의심했어요. 저보고 도와달라고요? 뭘 도와줘? 장부 정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당신이 생산 관리 오래 했잖아. 그거면 충분해. 남편이 말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5억 원을 날렸는데 저한테 일을 시키겠다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할 수 있어. 당신 35년 경력이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나는 알아, 실수했어.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다음 날부터 철물점에 나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가 5억 원을 날린 사람인데 여기 있을 자격이 있나 싶었어요. 1호점 뒤쪽 작업대에 앉았어요. 남편이 장부를 꺼내줬어요. 여기 정리 좀 해줄래? 나는 매출만 적어놨는데 항목별로 분류하고 재고랑 맞춰봐야 해. 장부를 펼쳤어요. 엉망이었어요. 남편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체계가 없었어요. 35년 동안 생산 관리를 했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항목을 나누고 숫자를 정리하고 재고와 대조했어요.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점심때가 되자 남편이 김밥을 사왔어요. 고마워. 남편이 말했어요. 뭐가? 도와줘서.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5억 원을 날렸는데 고맙다고요? 일주일쯤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품목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게 재고로 남는지, 언제 주문을 넣어야 효율적인지요. 남편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줬어요. 간단한 엑셀 파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재고 관리가 더 쉬울 거야. 남편이 파일을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거 완전 좋은데? 당신 역시 전문가야.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사기꾼 김 실장의 거짓 칭찬이 아니라 진짜 칭찬이었어요. 2호점 오픈 날이 왔어요. 새 가게는 1호점보다 조금 컸어요. 저는 오픈 전날 재고를 정리했어요. 품목별로 나누고 위치를 표시하고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35년 경력이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오픈날 손님들이 왔어요. 남편이 1호점에 있어서 저는 2호점을 혼자 지켰어요. 처음엔 떨렸어요. 하지만 손님이 이거 있어요? 물으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었어요. 제가 정리했으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2호점에 왔어요. 하루 매출을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당신 덕분인 것 같아.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웃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2호점이 안정됐어요. 저는 오전엔 1호점 장부를 정리하고 오후엔 2호점 재고를 관리했어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2호점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당신 없었으면 2호점 못 열었을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5억 원 날렸는데. 제가 말했어요. 그래, 실수했어. 큰 실수였어. 근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일 봐. 2호점 매출이 1호점보다 좋은 거 알아? 당신이 재고 시스템 만들어준 덕분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응, 정말이야. 당신은 여전히 전문가야. 사기꾼한테 속은 게 당신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5억은 큰 돈이지만 우리 둘이 일하면 조금씩 갚을 수 있어. 당신 옆에 있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울면서 말했어요. 알아. 나도 미안해. 당신이 외로울 때 몰라줘서. 남편이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제자리를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철물점 재고관리 컨설팅이라는 사기에 속았지만 결국 진짜 철물점에서 제 자리를 찾았네요. 웃음이 났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희망이 느껴지는 웃음이었어요. 지금은 그날부터 6개월쯤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철물점에 나가요. 더 이상 혼자 집에 남아있지 않아요. 1호점과 2호점을 오가면서 장부를 정리하고 재고를 관리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할 일이 있고 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니까요. 저번 주에는 제가 만든 재고 시스템 덕분에 발주 실수를 막았어요. 남편이 중복으로 주문하려던 걸 제가 체크해서 잡아냈죠. 역시 35년 경력은 다르네.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김 실장의 100마디 칭찬보다 진짜였어요. 대출 이자는 여전히 내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지만 우리 둘이 벌면 감당할 수 있어요. 5억을 다 갚으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2호점 매출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정리한 시스템 덕분에 효율이 올라갔고 손님들도 여기 잘 정리돼 있네요 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는 옛 부하 직원을 또 만났어요. 2호점에서 재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전에 마트에서 만났을 때는 집에서 쉰다고 했었거든요. 순간 부끄러웠어요. 철물점에서 일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어요. 남편 철물점이야. 재고 관리 시스템 만들고 있어. 당당하게 말했어요. 와, 역시 팀장님이시네요. 생산관리 경력을 여기서 쓰시는 거구나. 그 직원이 감탄했어요. 응, 35년 한 거 버리긴 아깝잖아.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제가 원했던 게 뭐였죠? 인정받고 싶었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기꾼은 그걸 이용했어요. 생산관리 전문가 우대 35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로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인정은 돈을 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가치를 알아봐 주는 데서 온다는 거려. 저녁에 남편과 함께 1호점 문을 닫았어요. 셔터를 내리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2호점 매출 보고서 만들어줘서 고마워. 어느 품목을 더 드려야 할지 확실히 알겠더라. 당연하지. 내가 35년 동안 뭐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당신 경력을 너무 몰라줬나 봐.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나도 너무 조급했어. 당신이 쉬어라고 할 때 그게 사랑이었는데 나는 버림받는다고 느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걸어오면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5억은 큰 돈이야.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나아. 미안해. 알아. 근데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앞으로만 보자. 남편이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찌개였지만 맛있었어요. 함께 먹으니까요. 식사 후에 남편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당신이 만든 시스템 다른 철물점 사장들한테 보여줬더니 관심 있대. 혹시 컨설팅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어? 깜짝 놀랐어요. 컨설팅? 나를? 응. 당신 재고 관리 시스템 진짜 좋아. 다른 가게들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사기꾼이 미끼로 던진 철물점 재고 관리 컨설팅, 이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게. 제가 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퇴직 후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기에 당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어요. 몇만 원 보증금을 내면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게 저를 안심시켰죠. 이건 진짜구나 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2주 동안 실제로 돈을 받으면서 확신했어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제 작업을 칭찬하면서 자존심을 채워줬어요. 생산관리 전문가 35년 경력 이런 말들이 제 허영심을 자극했어요. 퇴직 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제 가치를 인정해준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VIP 회원이라는 미끼를 던졌어요. 5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매달 큰 수익이라는 약속이 저를 눈멀게 했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건 제일 큰 실수였어요. 혼자 결정해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가족에게 숨기는 순간 이미 잘못된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명확한 사기였어요. 하루 10분에 큰 돈을 번다는 것, 보증금을 내야 일할 수 있다는 것, 갑자기 거액을 요구하는 것. 하지만 그때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5억 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도 어렵다고 했어요. 평생 그 돈을 갚으며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제자리를 찾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배웠어요. 쉬운 돈은 없다는 걸,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다는 걸, 누군가 제 경력을 인정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면 그건 사기라는 거려. 외로움이 저를 속이게 했어요.
제 가치를 돈으로 증명하려던 욕심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따로 있었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철물점에 가는 것, 제가 정리한 시스템으로 매출이 오르는 것, 남편이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김 실장의 거짓 칭찬보다 훨씬 소중했어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퇴직 후 외로움은 정말 힘들어요. 평생 해온 일을 잃고 정체성을 잃는 기분이에요. 그때 누군가 여러분의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정말 혹하게 돼요. 저처럼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짜 인정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보증금을 내라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거액을 투자하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가족에게 말하세요. 부끄러워도 숨기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반대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처음 말했을 때 분명히 반대했을 거예요. 그럼 5억을 지킬 수 있었겠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데 있어요. 저는 철물점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재고를 관리해요. 거창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필요한 자리예요. 그게 제 가치예요. 5억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용기요. 다시 시작하는 용기요. 남편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요.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저처럼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 옆에는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을 붙잡으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도 철물점에 갈 거예요. 남편과 함께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